안녕하세요. 11월 25일 오전 1시 30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올려드릴 영상입니다. 자, 어제는 이제 매매 방법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A다, 이케, C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 네, 추천 코인에 대해서도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호재가 있다, 악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 악재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매도를 하십니까? 혹시 악재가 뜨면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악재가 뜨면은 매도를 하시나요? 자, 호재가 나오면 매도를 하시나요? 홀딩이죠. 악재가 떠도 홀딩을 합니다. 왜? 내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것은 일단 이미 한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락을 해도 계속 보유하게 되고, 악재가 있어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재다라고 하면 호재만 따라다닙니다. 올라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면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홀딩을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악재가 뜨면은 손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투자에 있어서 호재, 악재 이런 기사 내용 저는 이거는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기준을 잡고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투자자분들이. 이게 바로 이제 기술적인,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차트에 대한 흐름은 보이지만 이 이후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뢰감을 갖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좋은 내용이 있고, 그것을 좀 많이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두 그러한 내용을 갖고선 다 부자가 되시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어떤 뭐 차트든 호재든 재료든 뭐든 일단 기준을 갖고서는 매매를 하시되, 매수가 있으면 자 수익도 있을 것이고, 매도가 있으면 손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 손절, 수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똑같이 매수도 하면 매도도 해야 되고, 수익이 있으면 손절도 쳐야 되고, 익절도 있으면 손절도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은 반드시 있으셨으면 합니다. 자, 질문을 주셨는데, 특론, 어떤 분은 호재가 있다, 어떤 분은 악재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전 그런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좀 전에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호재다 라고 하면 이제 상승 쪽으로 하고 매수와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누구는 악재다, 그러면 매도를 하시면 돼요. 손절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되니까는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질문하시고 또 판단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호재를 따라간다, 호재와 재료, 악재, 이것을 구분을 하고 이것을 찾아다니시는데, 왜 호재를 보고는 매수를 하는데 왜 악재를 보고는 매도를 못할까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 입장에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일단 지금 강한 상승이 한번 자 눌리고, 이제 강하다는 것은 이 상승이 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락이, 강한 하락이 있는데 이 강했던 하락을 이겨내고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매도 물량이 나오는, 하락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자, 이 색깔별대로의 이제 자 라인이 있는데, 이거는 자 위치,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라는 거죠. 지금 단계별로 봤을 때 고점에서 조금씩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주황색 라인이 이탈되면 이제 노란색 라인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노란색 라인을 보시면 자 위치가 대략적으로, 일단 제가 이렇게 설정을 좀 해볼게요.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위치가 어디냐, 강하게 눌렀다가 어떻게 돌파하고 안착, 그쵸? 확실하게 돌파 시도하고 안착하고 어떻게
상승을 시작한 자리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파를 한다라는 거 뭐죠? 저항이다. 그럼 이 자리는 지지가 돼야 돼요. 네, 여긴 지지가 돼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 라인, 이 지표, 이 라인 하나를 믿고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라인이 여기에 설정이 됐을까라는 거죠. 이 가격, 이 라인, 이 선은 제가 캔들 분석을 일일이 다 해서 찾아낸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항과 지지에 대한 정확하게 중심선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자, 악재가 있다. 그러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호재가 있다. 홀딩하시면 되고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악재, 호재 상관없습니다. 이건 저는 전혀 의미 없이 그냥 기준대로 예를 들어서 이 라인 이탈되면 여기 오니까 좀 손절하고 기다려볼까? 또 이 자리 이탈하면 다음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손절하고 기다려볼까? 저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판단입니다. 지금은 이 라인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18원 정도 위치가 됩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지금도 이 라인, 이 주황색 라인도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 위치가 어디죠? 돌파, 지지, 강한 상승. 그리고 어떻게? 지지가 된 라인이죠. 상승을 이끌었었던 스타트 자리는 여기고 상승은 이제 시작되는 자리, 그리고 그 상승을 받쳐주고 급등을 시키는 자리, 확실히 구분이 되죠. 네, 이 자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 확 밀릴 것이고 호재가 있으면 확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호재가 있어서 막 올라가고 악재가 있어서 막 내려가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준 절대 못 잡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얼마 전에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좀 감싸고 있는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만약에 이탈됐을 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전저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다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일봉이죠.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기준을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 빨간 라인을 이탈이 되면 이만큼 하락이 나와요. 이만큼 하락이 나왔죠. 그렇죠? 자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중심이다. 이것도 중심이에요. 이것도 보면, 자 주황색 라인을 보시면 이만큼 이탈됐을 때 빠진 만큼에 대한 움직임이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이탈되면 뭐죠? 노란색 이탈됐을 때 분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노란색 이탈이 됐을 때 가장 많이 빠졌었던 위치가 어디다?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몇 프로? 7%가 빠집니다. 7%.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7%가 어디다? 자 바로 정확하게 전 저점이 되죠. 확인되시죠? 여기에 되는 거예요. 전 저점. 자 지금 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표와 이 라인은 제가 캔들 분석을 하나하나 따지고서는 중심을 잡는 그 위치를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빠진 만큼 그대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여기에서 빠지면 뭐라 그랬죠? 7%대였다. 이전에 노란색 라인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라인이 7%다. 그리고 나서 그 이상 떨어지면 어디? 이 중간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위치에 대해서 자 이렇게 그대로 빠졌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자 이 위치를 빠지기 시작했었던,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 노란색과 지금 위에 주황색이죠. 이 주황색에 대한 위쪽,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모양이 어떻게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라인 여기 이만큼이 이렇게 빠져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러면 그 라인대가 지금 이 전저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나만 갖고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확률을 찾는 겁니다. 이만큼 빠진 것에 대한 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이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네, 이 위치 이렇게 이 정도의 하락을 예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위치 뭐 이런 라인을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어디다? 딱 한 자리에 이거밖에 없어요. 이 전 저점을 깨지면 다음 저점 오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런 전 저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움직임에 있을 때 이 움직임의 중심을 끊어가면서 어떻게 맞춰보면 거기에 대한 위치가 과연 이 전 저점에 대한 위치가 어떤 식으로 이게 일치가 되느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차트 분석을 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호재다, 뭐 악재다, 어떤 재료다, 어떤 일정이 있다. 이걸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손절해야 되고 어디서 뭐 익절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뭐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뭐 일정이라든지 호재 이거는 막 다 예, 찾아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저만의 이제 매매 기준과 이제 무기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당연히 좋은 거죠. 이 자리가 자 다시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면 뭐다? 그렇죠. 여기 노란색 이만큼 빠진 만큼 이것을 유지하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보는 거죠. 자, 그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전 저점이 아니라 기준의 캔들의 중심에 대해서 이탈이 이만큼 했을 때 여기에서 믿고 날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를 보는 것이고 이 자리가 또 이탈되면 또 새로운 네,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일 모습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